아,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통계법 중에서 검사법의 일치도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검사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책에 잘 안 나옵니다. 통계법이.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다뤘던 통계들은 연구 디자인에 따라서 무작위 대조 연구, 뭐 다변수 분석, 생존 분석 이런 게 당했는데 진단과 관련된 통계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단과 관련된 통계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밸리디티. 이 진단이 밸리드한 진단이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밸리드하다는 말은 참값이 있을 때 밸리드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참값이 없으면 밸리드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참값에 가까우니까 밸리드한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참값이 없는 검사가 있어요. 키 같은 거는 참값이 우리 잘 모르는 거죠. 참값이 뭔지를. 그러면 검사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항상 일관되게 그 값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걸 릴라이블하다. 똑같은 값을 계속 찍어준다. 그러면 릴라이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밸리디티 이런 말은 또 accuracy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됩니다. 정확하다. 그래서 타당도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 타당도라고 번역하게 되고 확진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퀄리티 이거는 이제 프리시즌 얼마나 정밀하게 이렇게 딱 잡아주느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확진이 없을 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통계 패키지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부르기도 합니다. 일치도 서로가 일치한다. 여러 검사법이나 검사자가 일치한다. 이걸 이제 어그리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재현성, 그 리피터빌리티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은 값을 재현해내는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가 약간 혼용이 되는 거죠. 그 한국말로는 신뢰도, 재현성, 일치도 이런 말로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밸리디티라는 이제 개념에서 나오는 통계법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밸리디티와 이거 릴라이비티는 완전히 통계법이 달라요. 민감도, 특이도, 참값이 있으니까 확실히 진단했다. 근데 민감도, 특이도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두 가지 검사법을 가지고 민감도, 특이도를 비교하는 거. 이런 통계법이 있고요. 그다음 ROC 커브라고 있습니다. ROC 커브가 있고 ROC 커브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커브가 이제 ROC 커브입니다. 이게 이 값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민감도, 특이도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ROC 커브인데요. ROC 커브에 관계된 통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ROC 커브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면적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죠. 그다음에 ROC 커브끼리 비교하는 거. 이 진단법과 이 진단법이 엘리자 진단법과 무슨 다른 진단법이 ROC 커브들이 면적이 훨씬 더 크더라. 그러면 이게 더 우수한 검사다.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reliability. 어떻게 똑같은 값을 찍어내느냐. 그 reliability와 관계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reliability는 이제 카파, 캔달 W, ICC, CCC, 크롬바하 알파 이런 통계법들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reliability에 대한 이야기만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카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카파라는 걸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BOAB형이라는 혈액형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검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칩시다. 또는 한 사람이 두 번 이제 A라는 검사자와 B라는 검사자 검사를 했는데 환자 한 명이 당연히 A형이 나와야겠죠. 근데 어떻게 검사법 하다 보면 한 의사는 A형이라고 그러고 다른 의사는 B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 값들이 제일 많고 나머지 값들은 0이 될 걸 우리는 기대하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이것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명목 변수인 경우죠. 또는 우리 ABN 스테이지, 그 스크래치가 있냐 없냐, 컬랩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지를 여러 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지라든지 LCP도 스테이지를 이렇게 나누고, 머슬 파워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파워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들은 다 서열 변수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1도 1도다.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이렇게 다 같아야 되는데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이제 표로 나타내 보면 이런 표가 되는 거죠. 당연히 1도 1등급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1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2도라 그러고 그 사람이 2명 정도 되고 그 사람이 1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적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약간은 서열 변수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조금 틀린 거 이건 완전히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조금 틀린 거 이건 더 많이 틀린 거 이건 완전히 틀린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아, 이것을 뭔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ABN 스테이지를 나누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짜 재현성이 있는지 일치하는지를 알고 싶다. 또는 뭐 솔트 해리스 타입 그거는 완전히 명목 분수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진짜 그걸 사람마다 딱딱딱딱 잘 구분해내는지, 스파인 같으면 뭐 킹 타입 이런 것들은 명목 분수잖아요. 잘 구분해내는지 재현성이 있는지를 찾아보자. 이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 이제 카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통계 패키지 중에 하나인 DB스타트라는 통계 패키지인데요. 요렇게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1번 환자가 테스트 의사 한 명은 1로 하고 의사 한 명은 또 1로 했는데 이 사람은 2번 환자는 이 사람은 2단계다. 3단계다.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이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고요. 그래서 통계를 해서 이제 일치도 분석해서 카파를 하게 됩니다. 카파에서 우선 이 두 사람만 해보겠습니다. 해보게 되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표와 똑같은 표죠. 이제 이게 스테이지를 세 개로 나눴을 때 하는 표인데 이 값을 잘 보시면 카파라는 값이 나오고요. 웨이티드 카파라는 값이 나옵니다. 확률은 보통 말하는 P 값입니다. 근데 카파에서는 P 값은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자였으면 당연히 이 값이 더 많이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다는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이건 의미가 없고 요 값을 읽어줍니다. 요 값이 0.319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일치한다. 덜 일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 이 카파라는 거는요. 이것이 명목 분수일 때 읽어주는 값이고 웨이티드 카파는 이것이 서열 변수일 때 웨이티드 카파를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가 이미 요런 표로 구해졌다면 이렇게 이제 교차 분할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파 값과 웨이티드 카파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값이 됐구나를 알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카파, 요거는 웨이티드 카파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요 란디스와 코호의 가이드라인 따라서 0.5826이면 모더리트한 어그리먼트를 보였다. 우리의 검사법은 모더리트한 어그리먼트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또 서열 변수인 경우에는 웨이티드 카파가 읽어주면서 substantial 하게 어그리먼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명 이상인 경우에, 심사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4명인데 이걸 해서 똑같이 해주게 되면 웨이티드 카파가 안 나옵니다. 웨이티드 카파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카파 값으로 구해서 똑같이 이 값을 읽어서 우리의 어그리먼트는 0.1814니까 2814면 페어한 정도의 어그리먼트였다. 아주 좋지는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검사법은 그렇다. 그래서 솔트 해리스 타입에 대해서는 페어한 정도의 어그리먼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매드칼크도 똑같습니다. 매드칼크라는 프로그램도 똑같이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이런 식의 자료는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서 이 표에 대해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 그냥 하는 카파가 있고 웨이티드 카파가 있고 그래서 카파 값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아까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도 이렇게 해주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명의 의사고 하는 것을 코헨 카파라고 부르고요. 오리지널 카파입니다. 이거는 이제 SBS 되는데 3명 이상인 경우에는 DB 스타트는 해줘요. 그리고 매드카드는 못 해주고 SPS는 마크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못하는 거죠. 서열 변수인 경우는 웨이티드 카파를 해줘야 되는데 매드칼크와 DB 스타트가 되고 SPS가 안 됩니다. 22버전까지도 회원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는 DB 스타트나 매드칼크 또 DB 스타트가 더 우수하다 보상이 됩니다. 그럼 일치도를 볼 때 맥라마 테스트를 한다는 통계책이 가끔 있습니다. 혹시 그런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책이 있긴 한데 잘못된 겁니다. 맥라마 테스트는 요 표를 그려보면 요 200과 150은 관심이 없어요. 계산하는 시기에 빠집니다.
빨간 것을 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하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맥레마 테스트는 그 일치도를 볼 때, 두 검사법의 일치도를 볼 때 보는 것은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면 어떤 책에 그게 써여 있어요. 어떤 책에 맥레마 테스트가 일치도를 보는 검사법이다 써여 있고, 그 다음에 사스에 보면 어그리먼트 옵션에 보면 맥레마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DA 보이는 이제 보면 그 다이그노스틱 테스트에 관계된 그 이제 공고안, 뭐 꼭 그건 아닌데 공고안을 PDF를 다운받아서 보면 거기서 일치도를 제시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오버롤 퍼센트 어그리먼트라고 있습니다. PPA 테스트와 MPA 테스트와 카파, 이 일치도와 카파를 보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버롤 퍼센트 어그리먼트는 뭐냐면 PPA, 포지티브 퍼센트 어그리먼트는 포지티브 된 환자 중에서 44 중에서 40 있고, 네거티브는 176 중에서 171 어그리먼트를 보인 사람, 이 값을 그냥 퍼센트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전체는 220 중에 40 플러스 171 해서 이 정도 95%, 96% 정도의 어그리먼트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 검사법은 그랬다라고 표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사실은 이제 카파와 보조적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카파는 의학에서 활용도 높습니다. 그래서 카파 스태틱스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활용 안 했지, 알고 보면 아 이거 너무 깨 쓸 수 있겠다. 뭐 새로운 검사법을 만들면서 가능히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달의 W라고 있습니다. 카파를 첫 번째 끝냈습니다. 캔달의 W는 뭐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제 웨이티드 카파 있죠. 웨이티드 카파라고 하는 건 서열 변수일 때 일치도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대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일치도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요. 요 값을 이거 쓰면 됩니다. 딱딱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0.6581. 근데 SPS에서 보면 저기 보면 캔달의 타우하고 캔달의 C가 있어요. 교차 분석에 보면 요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SPS에서는 이렇게 가서 대응 K 표본에 가서 캔달의 W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해줘야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이게 제가 계속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꾸 해봤더니 요 XY 값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한 심사자가 여기에 환자예요. 환자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되고, 여기가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심사자 4예요. 그 표가 우리는 보통 세로로 길쭉하잖아요. 환자가 이렇게 왼쪽 축에 들어야 되는데 이 SPS는 이렇게 배치를 해야 값이 나와요. 희한하게. 그럼 심사자에 대한 인지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말은 맞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 한번 뒤집어 준 다음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역시 이 값이 이렇게 해서 댐피고 가서 캔달의 W를 클릭하게 되면 0.658 똑같은 값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봤었던 거죠. 맞고 이거 인터넷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0.6581 이건 DB스타트에서 0.6581 SPS에서도 0. 이건 다른 걸 썼네요.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일치된 값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주면 됩니다. 웨이티드 카파의 대용으로 쓸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 이것은 3명 이상일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S에서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바꿔서 엑셀에서 한번 디벼주면 매드칼크는 이게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쓸 수 있다. 내가 새로운 어떤 그레이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일치되는지 펠로 2명에다가 시켜놓고 일치된다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ICC라고 있습니다. ICC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던가요? 네. 예. 그리고 참 이거는 질문하실 분에서 질문하십시오. 예, 좀 시간이. 예, 예. 그 중간에 약간 질문 궁금하시면 그래야 제가 또 그 내용을 대충 알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카파를 다 웬만큼 이해하셨죠? 카파가 왜 필요한지. 예, 그렇죠? 그리고 원본으로서 카파 아까 그 수치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그 수치를 보고 1 가까운 퍼펙트 하다니까 좋은 것이라고. 그렇죠. 일치도가 높은 거죠. 일치 높은. 그게 뭐
가치라든가 그 실험의 가치 어느 정도 수치를 보고 가치가 좀 있다. 아,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했는데, 아까 0.4 거기까지 페어라고 그러는데 예, 그 그쵸. 정도면 괜찮다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쵸. 그겁니다. 좀 더 좋다, 나쁘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근데도 보통 보면 스페시피시티하고 센시티비티를 갖고 좀 검사의 그 가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좀 그거하고 카파오는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아까 민감도 특이도는 참값이 있어야죠, 일단. 내가 검사자를 그 뭐 CT나 MRI를 찍었는데 그걸 해봤더니 그 둘끼리 일치하더라. 이것들을 이제 보는 게 이제 카파나 이런 거고요. 그래서 파이널로 수술을 해봤더니 수술과 잘 인치하는 게 뭐냐. 이때 이제 민감도 특이도 나오는 거고, 또는 이제 수술해서 이게 뭐 패솔로지 다이오시는 나왔다. 그 다이그노시스 그거는 참값이잖아요. 참값에 비해서 우리가 일치하는 걸 보는 거는 민감도 특이도고, 이건 참값이 아닌데 우리 둘끼리 참값이 아닌 둘끼리라도 서로 일치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걸 볼 때 카파를 쓰인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민감도 특이도와 그 관련된 이야기도 한참 또 큰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참값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네. 정영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숫자가 크면 좋은데 네. 적어도 어느 정도 수치는 돼야 이거는 의미 있는 방법이다. 일치도가 적어도 받아들일 만하다 하는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없고, 아까 말한 그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마저도 그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제안은 아니고,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새로 제안해봐야 어차피 그 제안이랑 그 제안이 똑같은 거잖아요. 뭐 이 제안이 서로 더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처음 제안한 사람 거를 그냥 따라가는 거지, 완전히 취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카파 맥스라고 있어요. 카파 맥스는 암만 해도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안 나와요. 해보면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아야 1이 나오지, 그런 길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카파 맥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캅사,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식의 우리 생각에는 우리 P값이 0.05처럼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0.05가지고도 거부하는 사람들 많은데 카파는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카파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펜달 W 그런 애들이 릴라이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N수의 제한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카파를 위한 샘플수 계산도 있습니다. 카파가 얼마까지 되려고 하면 몇 명의 샘플을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몇 명 이상의 N수가 있어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해보면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는 0.7 정도의 일치도를 나는 보이고 싶다. 그렇게 된다잖아요. 0.7 정도의 일치도를 보이고 싶으려면 몇 명 정도 돼야 된다. 뭐 그런 걸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대충. 그래서 내가 파일럿 스타디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잘하면 일치도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파일럿 스타디 그걸 가지고 실제 했을 때 몇 명도 일치도를 보이는지는 그 표를 이제 그 좀 복잡해요. 표를 보고 해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어림수는 없어요. 뭐 대충 어느 정도 이상은 그런 건 아니고요. 0.8 정도의 일치도를 보이려면 어느 정도 이상은 뭐 그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검사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 검사법이 예를 들면 ABO 혈액형 같은 건 되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피지컬로 하는 이것들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일치도를 보이려면 숫자가 워낙 많이 필요하다든지 좀 다르죠. 민감한 화학적인 검사 같은 경우는 되는데, 혈당 같은 경우도 반정량 혈당 이런 것들은 일치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유린 스틱 같은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캔달 W는 네. 비모스 검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럼 모스 검정하고 가는 그 통계법이 따로 있고 뭐 비모스 검정으로 가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수 검정에 가는 것이 지금 하려고 하는 ICC입니다. 근데 모수 검정 이걸 따질 사항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캔달 W는 이제 비모수 검정에서 약간 서열적인 성격이 갖고 있을 때 해당한다 그러면, IC는 연속 변수일 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체중, 키. 내가 전자저울을 새로 개발했는데 그 전자저울은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일치하게 잘 지어지느냐, 그 우리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MRI는 초음파보다도
여러 사람과 사람을 안 타면서 다 재진다고 하는데 과연 초음파보다도 이것이 일치도가 있느냐 이런 걸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못 쓰긴 방법이란 이게 이제 아노바를 이제 쭉 온 거예요. ICC는.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 못 쓰긴 방법이 ICC가 됩니다. 예. 이게 좀 질문의 연장선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매저먼트를 저희가 하는데 1000명이에요. 혼자가. 예. 1000명인데 이제 2명이나 3명이 그걸 했는데 예. 그러면 1000명이 그거를 한 파라메터나 한 10개가 되는 걸 다 재느냐. 다 재서 다 하면 좋은데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그 일정 명수가 그 퍼센트까지 캡슐이 된다면 뭐 50명에 대한 데이터 50명의 환자에 대해서만 조리해가지고 일치도를 보고서 내주고 예. 나머지는 한 사람이 제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일치도 보는 것 자체가 주된 그 연구 결과가 아니고 내가 엑스레이 찍어서 재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다는 것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논문은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이 올랐다 낮다 이걸 보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이 검사 내가 새로 제안한 검사법은 상당히 일치도가 보이는 정도 검사법이기 때문에 이 검사법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검사법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한번 하고 그 검사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질문이 그럼 몇 명까지를 하면 그 말을 할 수 있냐? 그건 없죠. 예. 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 이제 0.8 정도 나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어요. 실제.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그걸 보였으니까 나는 이걸 믿고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야 너무 독자 해석하는 거죠. 너무 낮지 않냐 이 정도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기준 자체가 그런 거니까. 대신에 그 대신 우리는 알 수 있죠. 일치도가 떨어지는 검사법을 하게 되면요. 다른 주제이긴 한데 실제 그것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P값이 엄청 낮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딱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이제 우리 T-테스트 같은 이 곡선이 이게 자꾸 산이 뾰족한 산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 체중을 쟀는데 이 사람 체중을 쫙 쟀고 이 사람 체중을 쫙 쟀는데 체중이 막 들쭉날쭉하다. 들쭉날쭉하다. 그러면 이 P값이 되게 넓적하게 나오잖아요. 분포가. 그럼 P값이 되게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밀하고 프리사이스한 그런 검사법을 사용해야 결국 유의한 차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렇게 했더니 별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밀어붙여서 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N수가 진짜 하는 그 N수가 엄청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논문을 내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한번 절차를 거친다기보다도 그렇게 해봤더니 야 이 정도면 너무 일치도 떨어져서 이 검사법은 갖고 1000명까지 한 건 내가 포기하겠다. 새로운 검사법을 내가 개발해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논문 하나 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값을 알기 위한 과정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니까 훨씬 좋네요. 저도 듣고 계시다는 느낌도 들고. ICC를 보겠습니다. ICC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죠입니다. 이제 예를 들은 거죠. 체중을 재는데 두 의사가 각각 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인트라 릴라이브트 이런 말을 씁니다. 아까까지는 인트라 이런 말로 안 썼어요. ICC는 되게 복잡해요. 조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의사가 한 번 재고 아침 재고 저녁 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고 뭐 한 달 뒤에 하면 더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자저울과 용수술 저울 같은 거를 써서 두 가지 기계로 써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번 체크하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그것은 연속 변수인 거예요. 체중이나 뭐 이렇게 키라든지 이런 것처럼 연속 변수. 이런 경우에 이제 ICC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런 ICC를 검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CC가 워낙 복잡한데 SPSS가 그 복잡함을 그냥 복잡함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한 데가 여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처럼 이제 값을 쫙 넣고 4명의 의사가 체크했는데 15명의 환자에 대해서 값을 체크해서 이렇게 쫙 값이 나왔어요. 그걸 딱 했더니 값을 6개의 값을 줍니다. 6개의 값이 ICC값 6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델 1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값은 있는데 모델 1은 거의 안 쓰인대요. 그래서 모델 2가
대부분 쓰인다. 그럼 모델 2만 읽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모델이 4번으로 된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모델 쓴다 그랬죠. 싱글 매저 뭐냐면 싱글이 뭐냐면 인디비주얼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잰 거. 인트라 릴라이빌리티 테스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에브리지란 말이 있습니다. 에브리지. 여러 명이 재서 그것을 한 에브리지 또는 민드란 말도 씁니다. 이게 통계법마다 통계 패키지마다 이게 용어가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요 값과 요 값 두 값만 읽어주면 되겠죠. 간단하셨죠. 그래서 근데 이 값을 읽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0.827이니까 인터 옵저버 릴라이빌티를 했더니 ICC를 했더니 0.8이니까 almost perfect한 어그리먼트를 보였다. with ICC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왜냐면 ICC가 처음 ICC부터 지금 모든 ICC까지가 점차 발전되어 가지고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상관 분석을 이용해서 ICC를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상관 분석은 y equal x를 우리는 이제 ICC라든지 이런 것은 일치도로 보는 것은 y equal x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체중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y equal 2x 이래도 상관 분석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페어드 티스도 잘못된 겁니다. 자, 매드칼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드칼크도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플한 걸 좀 보다가 보고 이제 SB를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쉽습니다. 보면 이제 consistency란 말이 있고 absolute agreement라는 게 있어요. absolute agreement 뭐냐면 체중같이 1이면 1 나와야지 두 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개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럴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consistency로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제너럴해집니다. 좀 편해지는 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 뭐냐면 의사가 환자들에 대해서 랜덤하게 뽑힌다는 거예요. 정형외과 학회에서 1000명의 의사가 왔는데 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 재규해서 A라는 환자에 대해서 1000명 중에 랜덤하게 탁 뽑아서 탁 재고, 다시 또 여기서 100명 중에서 1000명 중에서 또 한 명 탁 빼서 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검사법에 대해서 얼마나 일치한지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안 쓰이죠. 거의 안 쓰이는 방법 같죠. 우리 할 때 연구할 때는 진짜 거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저 위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1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쓰이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서 two-way 모델이라 되어 있고 consistently 한다 이렇게 해서 값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싱글과 에브리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인트라, 이건 인터 옵저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값을 두 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PS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S를 가서 척도, 신뢰도 분석하면 SPS가 사실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서 지금까지는 심플한 버전을 좀 본 겁니다. 해서 급내 상관 보면 2차원 혼합 일치가 있습니다. 이 일치가 뭐냐면 consistency 하냐, absolute agreement 하냐, 그거를 선택하는 거고요. 우리 아까 여기서 봤던 요겁니다. 요 두 개를 중에 하나인 거고요. 요게 모델입니다. 보면 2차원 혼합이 있죠. 이건 two-way mixed입니다. 그러면 two-way 랜덤이 있고요. one-way 랜덤인가?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나오는데 요 SPS에서는 보세요. 1차원 별량 one-way 랜덤, two-way mixed, two-way 랜덤, 그 다음에 two-way mixed, two-way 랜덤이라는 5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같이 절대와 이거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면 two-way 랜덤, 그렇죠? two-way 랜덤과 two-way 랜덤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 잘 모르면 two-way 랜덤, 그 다음에 absolute 절대 동의를 하느냐, consistent 하느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consistent를 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연구를 디자인을 생각해보면 consistent 해야 될 게 있고 absolute agreement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앵클에 힙의 이제 갭, 조인트의 갭을 MRI 측정했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똑같아야지. 3mm여야 되지. 한 사람은 3mm고 한 사람은 4mm인데 이게 서로 이제 일치되는 경향만 보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absolute agreement를 해야겠죠. 일치를 보여야겠죠. 근데 이제 어떤 척도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서로 일치하기만 하면 서로 같은 걸로 간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컨시스턴트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은 단일척도 평균척도 이게 단일이 싱글이고요. 평균이 에버리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읽으면 되죠? P 값을 읽으면 안 되죠. P 값을 읽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 값을 읽어줘야 됩니다. 요 값을 읽어줘서 아까 같은 그 어그리먼트를 보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 안 되신 분 솔직하게 손 들어보십시오. 예. 예. 아, 똑같은 값을 연속 변수로 있는 똑같은 값을 계속 잘 되면 이게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알제곱으로 하는 거랑 이거랑 어떻게 뭐가 큰 차이가 나요? 알gebra 큰 거 차이 많이 나는데요. 그거를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여기에 위키피디아에 나온 그림입니다. y = x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치도라는 것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관분석은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ICC가 이제 값은 다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y는 x 플러스 1이에요. 한 사람은 꼭 이상하게 좀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예요. 한 사람 점수를 싸게 주고. 그럼 이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치한다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상관분석에서는 RS 커브가 1입니다. 왜냐하면 x의 값에 의해서 y 값이 다 설명되기 때문에. 그 설명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1이 되는데 ICC 값은 떨어져.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consistency는 또 1이에요. consist하다. 두 개는. 그러니까 ICC가 이게 약간 나눈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앱솔루트한 값으로 따지면 일치하지 않죠. 이건 A라는 의사는 점수를 많이 주고 B라는 의사는 점수를 작게 준다. 근데 어쨌든 비슷하긴 간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 적게 준다. 이건 둘은 교수가 똑같다. 그 대신 한 사람 후하고 한 사람 약하다. 이러면 이거는 대충 일치하는 거죠. 절대로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ICC는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상관분석은 그걸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y = 2x라고 쳐봅시다. y = 2x는 똑같이 상황에서는 1이에요. x의 값에서 y가 100% 설명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consistency도 좀 낮아요. absolute는 더 낮아요. 왜? ICC는 두 값이 일치되는 걸 보는 거니까. 근데 consistency는 항상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상관계수를 쓰는 게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ICC라는 방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ICC를 쓰면 되죠. 내가 통계법도 없는 것도 아니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ICC가 뭐의 약자예요? 급내 상관계수 인트라 클래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약자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요게 위키피디아에 나온 이제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논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SPSS는 원웨이 랜덤, 싱글, 원웨이 랜덤, 싱글과 에버리지는 이해하셨죠? 네, 연구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되셨고, 원웨이 랜덤이냐, 원웨이 투웨이 랜덤이냐, 투웨이 믹스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인데, 이제 잘 모르면 투웨이 랜덤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투웨이 랜덤 에버리지 매저를 했다. 그러면 ICC 2K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ICC 21은 한 사람이 여러분 잰 거를 ICC 21이라고 해요. 됐죠? 한 3명의 의사가 동시에 달라붙어서 다 값을 3번 쟀다. 그러면 ICC 23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논문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실제 논문에 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같은 말이고 요거는 DB스타트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DB스타트에도 똑같은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DB스타트도 이제 최신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좀 이전판, 최신판이 이렇게 해서 SPS랑 똑같아졌어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근데 한글로 해석이 잘 돼요. 이거는 모든 HTTPS 평가된다. 그렇죠. DB스타트는 한국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거라서 한국말로 되어 있고 이거 의사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좀 쉬워요. 의사를 접하기가. 그래서 제가 DB스타트 사라고 많이 권합니다. DB스타트. 값도 싸요. 55,000원. 그리고 한 번 사면 업그레이드 계속 무상 업그레이드. SPS는 살짝 버전이 바뀌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사면 그냥 계속. 할인가는 33,000원.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보겠습니다. 논문을 보면 애니제임에서만 골라봤습니다. 실제 이거 하지 않고 그냥 ICC만 했다. 이런 논문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왕 했으면 좀 멋있게 보여줘야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냥 통과시켜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two-way random 이펙트를 했다. absolute 어그리먼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two-way random 싱글 매저 했다. 싱글 매저 뭐예요? 싱글 매저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잰 거. 인트라 옵저버. 인트라 옵저버 하면 좀 알기 쉬운 말이지만 싱글 매저 이렇게 하면 되게 고난이도의 행 같잖아요. 여기 보면 인트라 클래스 코릴레이션 코피션시는 ICC22다. 이 뭐예요? two-way random이면서 두 사람이 검사했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메서드는 ICC 3-1, 3,1. 그러면 two-way mixed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예? 있어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봤던 그림인데 앱솔루트와 콘시스턴트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상관 분석과 ICC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two-way mixed, two-way 랜덤도 잘 구분해 써야 되고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충 그렇게 쓰시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값은 요 값을 읽지 말고 요 값을 보고 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쓸 거냐는 연구자가 정한 거니까 값을 읽으시면 되죠. 이거에서 자, 그래 논문에 쓸 때는 이 값을 IC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블란트 알트만 플랫을 그립니다. 블란트 알트만 플랫. 왜냐하면 요 값이 두 개가 연속 변수잖아요. 그죠? ICC는. 그러면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이 X축은 이거의 평균, 두 값의 평균, Y축은 A 빼기 B.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이쪽으로 보면 이게 체중계라고 해봅시다. 이게 전자 체중계 빼기 용수 체중계라고 했으면 체중이 점점점 무거워질수록 전자 체중계는 조금 많은 값을 주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리고 대충 봤을 때 전자 체중계와 용수 체중계는 95% 실내 구간이거든요. 한 마이너스 5에서 한 9 정도까지의 분포를 보이는 거라 이 값의 차이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블란트 알트만 플랫을 그려줌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지 마치 산점도와 같이 이것은 P값이 없어요. 블란트 알트만 플랫은 P값이 없지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란트 알트만 플랫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블란트 알트만 플랫은 제가 엑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란 칸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이 점들의 회기직선도 그려주고 9.44 이게 표현되어 있고 회기식도 그려주게 되어 있고 이 점들의 회기식의 이 점선으로 이렇게 실력은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도 표현되게끔 엑셀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쓰시면 될 것 같고 SPS 사용자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DB스타트는 그냥 만들어줍니다. 매드칼크도 잘 만들어져요. SPS만 블란트 알트만 플랫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3개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란트 알트만 플랫은 두 의사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림을 그리면 모호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안한 글인데 3명일 때는 이렇게 그리면 좋겠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 무슨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2명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겠다 싶으면 2명만 검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생각해보면 IC 자체는 3명, 4명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는 이제 다 그린 그림이고 산점도로 그린 거고요. 요거는 평균에 비해서 1번 검사자는 평균에 3명의 평균에 거의 일치한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3명의 평균보다 2번 의사는 상당히 처지는 값을 보인다. 이건 3명의 평균보다 3번 의사는 상당히 올라간 값을 보인다. 이것들을 대충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한 그래프예요. X축은 3명의 평균, Y축은 각각을 그리도록 빼기를 그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프는 그 연구를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면 되는데 이미 나와 있는 그래프는 그걸 쓰면 되고 없는 그래프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DB스타트에서 만들어주는 그 블란트 알트만 플랫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드칼크의 그림을 안 그렸네요.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SPS는 안 되고 요거 3개를 위해서 블란트 알트만 플랫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하면 ICC에는 모델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근데 모델은 대부분 잘 모르면 two-way 랜덤. 그다음에 표현을 잘 알려줘. 논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배웠고요. 상관 분석과 혼돈하면 안 되고
크롬바와 알파와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됐고, 요약 하나 더 하면, 매드칼크는 아주 편리해요. 해보면. ICC도 편리하고 간단하고, SPS는 자세하고 복잡해요. 하지만 사실은 제일 강력한 게 SPS죠. DB스타트는 개선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전 슬라이드 만들 때 개선 필요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선돼서 SPS 똑같아졌습니다.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DB스타트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SPS 보면서 강의하기 전에 빨리 개선해달라고 막 부탁을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개선해 주셨어요. 아까 그 슬라이드입니다. 개선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혹시 궁금하십니까? 낼때 예? 저기 논문을 이렇게 SPSS로 했습니다. 네. 아니면은 뭐저 DB 스타트로 했습니다. 했을 때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이를 두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SPSS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 높고 퀄리티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사위원이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는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렇죠. 아, 외국인 됐을 때. 근데 실제로 JBJ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통계 프로그램 쓰지 마라. 통계 프로그램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유효 숫자가 저 밑에 있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SPSS 한 거랑 R이랑 한 거랑 또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SPSS 안 되는 게 있어요. R에만 되는 게 있다. 그러면 R 썼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희한한 통계법 썼으면. 근데 통계법 패키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손으로 계산을 하든 뭐 주사를 두드리든 뭐 계산기 쓰든 엑셀을 쓰든 똑같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허접해서 결과를 못 만들어주면야 그건 우리한테 문제가 되겠죠. 이제 됩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통계 프로그램 비교여가지고 오늘 강의랑 조금 다른 건데요. 네. 그 카프라마이어 서바이벌 커브에서 예.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예. SPS에서는 그래프에서 안 그려지죠. SPS는 그래프를 안 그려줍니다. 표에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서바이벌. 근데 R에서는 보여줍니다. 매드칼크도 보여줍니다. DB스타트는 그림은 그려주지 않는데 표로는 보여줍니다. 표로 보여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표에 나오는 게 10년 생존율이 뭐 90%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에 따라 분모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5% 생존율이 있어야 되는데 DB스타트는 생존율이 나옵니다. 표에. 그럼 그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SPS는 안 나옵니다. 네. 제가 그것도 사실은 SPS 안 나온다. R에는 나온다. DB스타트 개발하시는 분한테 이거 나오게 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개발자분은 저랑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통계 강의를 하는데 같이 강사로 썼어요. 제가 먼저 강의하고 그분이 먼저 했는데 그분이 그 강의를 썼다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써보겠다고 해서 써봤더니 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래프가 너무 후졌어요. 그래서 이걸 논문을 낼 때 이 그래프를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작년에 엑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프를. 그 엑셀을 바꾸니까 엑셀은 마음대로 편집이 되고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2014년부터 제가 DB스타트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건의를 하고 그분한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바뀌기도 했어요. 메뉴도 많이 구성도 바뀌고 그래서 많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시간이 꽤 지났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CC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ICC랑 거의 같은 건데 CCC 콘코던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이제 구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데 이거는 또 매드칼크에서 구해지고 DB스타트 구해주는데 SPS는 안 구해져요. 근데 이거는 두 사람에 대해서만 구해지는 거고 CCC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봤던 우리 상관계수 아시죠? 상관계수에다 무슨 값을 곱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까지만 된다. CCC의 변형인데 이것도 장점이 있어가지고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논문에.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심사하시는 분들이니까 CCC 썼다 그러면 이거구나. 그 기독교 동아리 있잖아요. CCC. 그거하고 다른.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ICC와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드칼크와 DB스타트 분명하고요. 크롬바하 알파라고 있습니다.
크롬바하 알파를 ICC 대신에 쓴 논문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이거는 크롬바하 알파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 따져보면 크롬바하 알파는 ICC의 한 변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지. 근데 너희 아빠는 좋은 아빠냐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아빠는 일찍 들어온다. 1점에서 5점까지 쓰고 잘 놀아준다. 1점에서 5점까지 쓰고 술을 잘 먹는다. 1점에서 5점까지 쓰고 이런 이제 이걸 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설문이 결국 좋은 아빠라는 그 설문의 큰 질문의 한 서브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술을 잘 먹어야 좋은 아빠네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자 1, 2번은 이렇게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아빠가 되고 예상 큰데 3번은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아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설문지를 하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일치된 어떤 설문 문항이냐. 우리 뭐 니 스코어 중에서 보면 뭐 힙 스코어도 보면 그 중에서 많이 걷는 거, 의자 앉아 일어서는 거 이런 그 기능을 보는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페인을 보는 문제들이 있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그럼 그 설문지가 과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겠느냐? 만들었겠죠. 그래서 각각 질문이 그런 서브 항목에 해당되느냐? 설문지를 처음 만들 때 해당되는 통계법이 크롬바 알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착 해서 신뢰도 분석 다 하면 크롬바 알파 값이 나와서 착 하면 그럼 이러면 상당히 꽤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대충 기준이 0.7인가 0.65인가 그래요. 그 이상 되면 꽤 괜찮은 일치도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실수로 이거 내가 코딩을 거꾸로 바꿔줘야지 되는데 코딩을 안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번이 영 이상하게 나오겠죠. 일찍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드칼크에서는 그거를 계산했어요. 만약에 바뀐 게 있으면 알아서 계산해서 바꿔주는 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딱 하면요. Q3번 문항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바꿨다. 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크롬바 알파 값을 계산해줍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이 문항들 다 일치한다. 그리고 딱 해봤더니 하나씩 빼봅니다. 하나씩 빼서 Q4번을 빼고 1, 2, 3번만 했더니 오히려 점수가 더 좋아져. 그럼 Q4번은 있으나 마나한 질문이라는 거죠. 문항수를 이제 최소의 문항수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거 아닙니까? 문항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의 문항수로 계산하고 싶은데 하나씩 빼보는 겁니다. Q4번을 빼봤더니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 Q4번은 쓸 필요가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문항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드칼크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제가 매드칼크도 좋아하는데 DB스타트가 그걸 따라 해버렸습니다. 다. 그래서 이 강의한다. 크롬바 알파 개선해달라. 사실 이번 강의 말고 얼마 전인데 해서 했더니 매드칼크랑 똑같이 해달라 해서 똑같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뺀 것도 다 하고 여기 이제 크롬바 알파도 있고 스탠다드데이션 알파도 있고 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까지 한글로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롬바 알파에 대해서는 SPS는 뭐냐? SPS는 그 기능 하나도 없어요. SPS에서는 이 기능 없고 요 기능 없어요. 그냥 요거만 달랑 나와요. 그러니까 크롬바 알파에 대해서는 그냥 심플한 거죠. 사람이 다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DB스타트와 매드칼크는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고 편리하고 SPS는 또 이게 되게 복잡해요. 따져하는 거지. 근데 결과는 엄청 단순해요. 과정은 복잡한데 결과는 단순하고 사람이 수정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단법에 관계된 모든 대부분의 것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책. 요 책이 이제 제가 옛날에 쓰던 책인데 이거는 가끔 보시고 이것이 이분에 쓰던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DB스타트를 매뉴얼이에요. DB스타트라는 프로그램 매뉴얼.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DB스타트 매뉴얼 쓸 때 생각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 그래프가 너무 좋아져서 그냥 결심하고 탁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면 40% 할인 쿠폰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55,000원짜리 프로그램인데 책 안에 뒤보면 이제 쿠폰이 있어요. 그 쿠폰은 번호를 가지고 탁 하면 3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질문 있으십니까? 사실 이건 뭐 책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예. 이게 프로그램 판다고 저한테 들어온 건 없어요. 책값은 뭐 일부는 들어오겠지만, 예.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죠. 설문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거거든요. 내적 일치도 개수 이렇게 봅니다. 뭐 근데 이제 크롬바 알파가 사실 잘 따져보면 ICC의 한 변형, ICC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ICC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크롬바 알파를 이렇게 ICC 대신 쓴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아닌데. 예.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점심 식사는 어떠십니까?